한국과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혁신가들, 뭐 창업자, 투자자 뭐 이런 분들에 관한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컨텐츠 이제 제작을 하기 전에 사실 23살 때부터 한 7년 정도 가까이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되게 여러 가지 했는데 무슨 어플도 많이 만들어 봤고 가구 사업도 했고 그리고 뭐 패션 액세서리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스타트업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온다고 하셔서 뭔가 뭐 잘된 이야기 뭐 나 이래서 잘 됐다 라기보다는 이러면 좀 망하더라, 좀 이러면 좀 잘 안 되더라,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건 뭐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창업을 하기 이전에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스티브 잡스와 이제 애플 팀이 만든 매킨토시와 아이폰이 그 예술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뉴욕 현대미술관에 예술품으로서 일주일간 전시가 됐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술품을 이거는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는 제품인데 어떻게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모작, 복사품이 1억 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술성으로 인정받아서 전 세계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의 전시가 되다니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처음으로 저는 뭔가 창조적인 삶은 좀 미대 나와야 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업가라는 게 좀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좀 예술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진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첫 스타트업 팀이에요. 이제 7월 달에 복학을 했는데 학교에도 창업 동아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스타트업 이제 회사 이름은 이제 아트쉐어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신진 작가들, 이제 갓 미대 졸업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SNS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SNS 서비스에서 이제 작가가 자기 그림도 올릴 수 있고 내가 뭐 전시한다 이런 거 홍보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이트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작품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품으로 이제 폰 케이스, 가방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예술을 좀 더 일상으로 알리고 이제 작가분들하고 수익도 쉐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참신하기도 하고 이제 개발하는 분도 잘하고 팀원들도 좋고 해서 으쌰으쌰 잘 해봤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돈을 왜 못 벌었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작품을 제품화한다고 잘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상품을 셀렉을 해서 작가를 셀렉을 해서 유통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뀌면서, 원래 이제 IT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플랫폼은 점점점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고 이제 제조, 유통 쪽에서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한번 피보팅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만들었던 뭐 폰 케이스, 가방, 뭐 캐리어, 뭐 파우치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매장도 되게 많이 냈어요. 이제 근데 좀 유통을 하면 할수록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뭔가 아티스트들에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정한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돈이 되는 상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뭘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이제 저희가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의견이 좀 갈렸어요. 우리 하려던 거 해보자. 근데 좀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존의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서 이제 약간씩 이제 변경을 하는 거, 변경을 해나가는 거를 이제 피봇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정답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 같은 게 또 사업이다 보니까 하려던 아이템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미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 좀
많은 사람들의 좀 떠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팀을. 그래서 뭔가 아이템을 바꾸고 그러더라도 본질 자체가 흔들리면은 마음이 떠날 수가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이제 이어서 했던 창업은 이제 가구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제품 개발까지는 되게 잘 됐어요. 이제 제품 론칭까지는 좋았고, 이제 소비자들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근데 제품 론칭을 하고 되게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빵꾸가 나기 시작한, 적자가 나기 시작한 뭐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론칭까지 잘 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막 비가 막 내리죠. 장마 같은 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스가 다 눅눅해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것도 이제 해결한다고 이제 다 거기 가서 이제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플랜 A대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모든 회사의 어떤 일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플랜 A만 보고 이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이때쯤 어느 정도 매출 나고 그러면 후속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안 나오니까 후속 투자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빚을 많이 지는 게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 사업이 망한 이유, 이제 뭐 자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낙관적으로 경영을 했다. 그리고 업의 본질, 이 가구업에서 그냥 가구 만들어서 파는 거 외적으로도 정말 이제 창고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거죠. 진실의 순간에 드러나는 진정성이라고 썼는데 그 진정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되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가구를 만들어서 뭔가 사람들의 어떤 주거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돈을 땡겨서 더 지속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 크게 망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선택을 내렸을 것 같은데 그걸 지속하지 않은 건 제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약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이런 진정성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 이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된 이유는 뭔가 창업을 한번 더 해보고 싶고, 아직은 취업하기 싫고 막 이런 자괴감들이 있다가 처음에 제가 창업을 꿈꾸게 했던 이제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실리콘밸리로 가진 돈 35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크리에이터가 된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게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야지 이러고 된 게 아니라, 미국도 처음 가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 만날 명분이 필요해서 뭔가 컨텐츠 만들러 왔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만나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제 저도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냥 왠지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 재밌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고, 그게 이상하게 이어져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세 번 창업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다.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라고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니까 되게 기자들도 기사 쓰겠다고 많이 오고,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띄워줬어요. 주목도 많이 받고 축혀 세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되게 뽕에 많이 차 있었죠. 제가 한창 이렇게 좀 뽕에 차 있을 때 이제 강남 테헤란로 이런 데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스타트업 미트업 같은 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나는데 한번 가볼까 했는데, 저는 맨날 이게 대학생 또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이렇게 막 시작하는 사람들만 보다가 이제 시장에서 되게 증명받고 투자자한테 민간 투자자한테 인정받고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뭔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현장에 처음으로 노출이 되면서 약간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시장에서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매출을 내고 있었지만, 좀 내가 사업을 잘 하고 있나라고 비교하던 대상들은
또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같은 정부 지원 사업 받았던 그 기수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나, 얼마 벌었고 잠재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맞아, 저게 사업의 본질이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많이 지원하던 거 이제 다 끊었어요. 이제 다 끊고 시장에서 돈 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고객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심사위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상장 탔으면 좋아하고 뉴스에서 나오니까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도 사업의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좀 후회가 남는 거 몇 가지가 있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타조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타조가 약간 뭐 정글, 밀림 이런 데서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은 처음엔 도망가다가 왠지 죽을 것 같으면은 그냥 고개를 이렇게 땅에다가 쳐 박는데요. 내가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이제 잊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사업이 잘 될지 망할지, 망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면이 알아요. 자꾸 신호를 줘요. 우린 망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신호를 줘요.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류의 정신승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다 막 배가 침몰하고 나서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는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과 깔끔하게 좀 최대한 좀 좋게 헤어지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잊으려고 하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은 좀 주변인, 뭐 부모님, 인정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업가라면 좀 고객한테 인정을 받고 고객이나 이제 시장한테서 인정을 받는 환경으로 빨리 이제 자신의 위치를 옮겨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 초기 창업 이런 거 보면은 매출, 뭐 고용 창출, 그리고 특허 몇 건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점수 매겨가지고 후속 지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실 고용 창출도 필요 없고 뭐 매출 발생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특허를 내고 이것도 그냥 뭐 특허가 중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고 그냥 내 사업의 성과 지표는 내가 만들고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사업이 힘들어도 머리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이런 것들. 이제 세 번째로는 착하게 살자. 네 번째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인간관계, 특히 주변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부정적인 이야기 늘어놓는 친구들과 사업할 땐 좀 멀리 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응원해주고 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고 그런 약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 멀리 하시면은 멘탈 관리에도 더 좋고 좀 힘든 것들 잘 이겨내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실리콘밸리 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애플도 차고에서 시작을 했고 구글도 차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차고 시절을 참고를 안 하고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상황을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의 현재보다 부자의 이제 처음 출발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자의 현재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사업의 본질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여하고 싶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 참여하고 싶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고, 그걸 만들기까지 진짜 맨손으로 흙 파먹으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끝내 만들어내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후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맞이해서 좋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때까지의 과정을 일단 충실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기업가 정신의
일단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핵심 역량을 외주화 하려는 팀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끼리 모여서 어플을 만들자. 굉장히 많아요. 웃으시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핵심 역량은 내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경영학과라고 해도 정말 그 문제를 푸는 원하는 문제를 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면 사실 배워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핵심 역량 자체는 외주화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보통 경영학 서적들을 보면은 이제 CEO의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재를 데리고 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성장한 회사 얘기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하는 사람이 대표다. 다 할 줄 알고 다 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지분 엠빵하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분이라는 게 뭐 망하면 다 휴지 조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인 모습까지 끌고 가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관계 같은 것들도 되게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비슷한 얘기인데, 뭐 네이버에서 스타트업 검색해 보면 결과가 이제 뭐 초기 기업, 이제 성장 가능성 있는 뭐 초기 기업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구글, 위키피디아 이런 데만 검색을 해봐도 그 뭔가 남들이 그 해결하지 못한 잠재력 있는 문제를 시스템적이고 반복 가능하며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해 나가는 뭐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고위험 사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담보로 하는 혁신 산업에서 종사하는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어떤 성장 방정식인 거죠. 근데 제조업체다, 인터넷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처럼 뭔가 상당량의 유저를 모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그게 그 사람의 일상에 녹아들었을 때 이제 점점 이제 광고도 붙이고 뭣도 하고 하면서 이제 수익화를 실현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제조업이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이커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데스밸리에 있어, 근데 지나가면 우리는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물건 팔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약간 좀 완만한 성장 곡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제조업이라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맞는 방정식, 성장 방정식이 뭘까?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해 보는 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이게 존버 실패라고 적어놨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산업일수록 당장 성장하는 것보다 오래 버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이제 가트너 하이프라는 그래프인데 혁신 기술이 이제 범용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미디어한테도 주목을 받고 자본이 많이 오는데 이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데로 빠져서 언젠가 모를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끊어졌을 때 스멀스멀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혁신이란 게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시기가 올 때까지 준비를 해놓고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버티는 거. 그래서 당장의 투자보다 적은 인력으로 나중에 타이밍이 왔을 때 뛰어나갈 준비, 핵심 역량, 뭐 컨텐츠를 쌓아놔야 되면 컨텐츠를 쌓아놓거나, 아니면 뭐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만 준비하고, 이제 낮에는 회사 다니고 이제 밤에는 기술 개발하고, 뭐 스텔스 모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막 성장, 제이커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못 보거나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에 준비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낙관적 사업 검증, 이거는 이제 소셜 벤처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죠. 시장이라는 게 다 경쟁이라는 게 있고, 나쁘고 싶어서 사람들이 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착하면은 팔릴 것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반시장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고객 지향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좀 한 줄 요약하자면은 뭐 성공 방정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다 보면 그게 고유한 모델이 되고 그것 자체가 차별성을 갖게 되고 지속 가능성의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이제 성공하는 분들 보면서 느낀 점.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웬만큼 성공했다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15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에 성공을 했다라는 사람은 딱 2명 봤어요. 다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 안 비춰졌을 뿐이지 정말로 지금 성공하신 분들도 정말로 실패를 많이 했다. 일상적으로 실패를 하는 게 좀 스타트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아이폰 출시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 창업을 했잖아요.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죽으면 슬퍼하고 뭔가 박수도 많이 쳐주고 사업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거는 되게 사업의 본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전 세계가 놀라면서 혁신이라고 박수를 많이 쳤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지만 일생에 거쳐서 그런 혁신은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시장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의 소비자, 뭐 사용자, 뭐 이런 분들은 새로운 것과 더 좋은 것에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고 그리고 매번 그런 혁신들을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본질 자체는 사실 칭찬받는 순간은 사업하면서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자기가 믿는 가치를 사람들이 문어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꿋꿋이 밀고 나가고 아이폰의 혁신이 없다고 해도 꿋꿋이 밀고 나가고 이거 자체가 뭐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의 가장 본질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지난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게 스타트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스타트업 이제 망해도 그런 경험과 지식은 남는 것 같아요. 이 창업이나 스타트업 자체를 공감하고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그냥 되게 월급쟁이로는 힘든 것 같아요. 이해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의 포인트, 그런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그 경험 자체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컨텐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도전하면서 힘들고 이제 남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다 무언가로 연결이 돼서 본인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줄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하시고 스타트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